솔직히 우리 인정하고 시작하죠.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, 한결같은 사람, 정말 좋은 거 머리로는 다들 알잖아요. 그런데 참 이상하죠. 막상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하다 못해 나중엔 좀 지루해집니다. 반면에 내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사람, 연락 한번 늦게 오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? 우리는 이걸 보통 운명적인 끌림이라고 포장하곤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건조하고 명확하게 정의합니다. 바로 간헐적 강화라고요.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? 쉽게 말해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있는 슬롯 머신이랑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여기 자판기가 2대 있어요. A 자판기는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음료수가 나옵니다. 100번 넣으면 100번 다 나와요. 아주 신뢰가 가죠? 그런데 옆에 있는 B 자판기는 좀 고장난 것 같아요. 동전을 넣어도 안 나올 때가 있고 어쩌다 한번 툭 하고 나옵니다. 자, 그럼 사람들은 어느 자판기 앞에서 떠나질 못할까요? 네, 당연히 B 자판기 앞입니다.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한 번을 위해서 계속 동전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 결과인데요. 먹이를 꼬박꼬박 줄 때보다 줄듯 말듯 불규칙하게 줄 때 비둘기들이 버튼을 미친 듯이 쪼아댔다는 거 아닙니까? 사람 마음도 이 비둘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팩트예요. 우리가 나쁜 남자, 나쁜 여자라고 부르는 그분들 특징이 딱 이거거든요. 평소엔 무심하다가 내가 지쳐서 떠나려고 하면 갑자기 세상 다정하게 굴어요. 너밖에 없어 하면서요. 그럼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. 그냥 잘해줄 때보다 마음고생 시키다가 한번 잘해줄 때 느끼는 쾌감이 몇 배는 더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그건 사랑의 깊이가 깊어서가 아니라 뇌가 도박 중독이랑 비슷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.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불안하니까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. 이걸 알고 나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.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짜릿함,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슬롯머신 레버를 당길 때의 긴장감일 수도 있다는 거.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중독된 비둘기였을지도 모릅니다. 자, 뇌가 왜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왜 하필 그런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? 다음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조금은 위험한 구원 환상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앞에서 우리는 나쁜 연애가 도박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.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머리로는 이거 완전히 똥차네 라고 알면서도 마음은 그 차에서 내리질 못한다는 겁니다. 오히려 핸들을 더 꽉 쥐죠. 왜냐고요? 마음 한구석에 아주 위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리거든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. 바로 구원 환상입니다. 우리가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요? 다들 마음속에 미녀와 야수, 시나리오 하나씩은 품고 삽니다. 저 사람은 원래 거칠고 차가운 야수지만 나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닿으면 언젠가 따뜻한 왕자님으로 변할 거라고 믿는 거죠. 이 사람은 사실 상처가 많아서 그래, 내가 보듬어 줘야 해. 이런 말 친구들한테 술 마시면서 한 번쯤 해보셨죠?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. 남들이 다 포기한 그 까칠한 사람을 내가 길들여냈을 때 그때 느껴질 엄청난 성취감과 우월감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.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나빠도 나한테만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건데 사실 그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킨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일 때가 많아요.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좀 더 짠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. 보통 구원 환상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인정을 못 받았거나 부모님을 감정적으로 돌봐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때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연인 관계에서 다시 푸는 겁니다. 내 힘으로 이 사람을 고쳐서 과거에 못 받았던 사랑을 보상받고 싶은 무의식적인 시도인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팩트 하나 꽂아드리자면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. 여러분은 연인이지 재활치료사가 아니잖아요. 상처받은 짐승을 거두는 건 낭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물리기 딱 좋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변할 생각이 없어서일 확률이 99%입니다.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 혹은 야수의 장미꽃은 그만 내려놓으세요.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, 사실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만든 핑계일지도 모릅니다. 자, 내면의 심리는 이 정도면 들킨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. 도대체 애초에 왜 그런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우리 눈앞에 알짱거리는 걸까요? 여기엔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다음은 우리의 DNA가 저지르는 황당한 실수, 나쁜 남자, 나쁜 여자는 왜 생존에 유리했는지 진화 심리학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솔직히 의문 하나 들어야 정상입니다. 아니, 사람 마음 고생시키고 배신 때리는 그런 인성이라면
진화론적으로 진작에 도태돼서 멸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. 그런데 멸종은커녕 어딜 가나 꼭 한 명씩은 존재감을 뿜어냅니다. 왜일까요? 아주 얄밉게도 그 나쁜 기질이 과거 야생시대에는 생존에 엄청나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어둠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요. 자기만 아는 나르시시즘, 남을 조종하려는 마키아벨리즘,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 성향,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섞인 사람들을 말합니다. 현대사회에서야 피해야 할 사람 1순위지만 법도 없고 경찰도 없던 원시시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. 모두가 맹수 앞에서 벌벌 떨 때 겁없이 앞장서는 사람, 남의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건 뺏어서라도 가져오는 사람, 착한 사람은 저거 위험한데 라고 고민할 때 나쁜 사람은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. 그런데 우리 뇌의 아주 오래된 본능은 이 무모한 자신감을 유능함으로 착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와, 저렇게 당당한 걸 보니 믿는 구석이 있나 봐 하고 속는 거죠. 결국 우리 DNA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컷이 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가 깔려 있는 겁니다.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좋은 아빠감으로는 최고지만 본능적으로 끌리는 섹시한 유전자는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죠.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건 당신의 눈이 낮은 게 아니라 당신의 본능이 수만 년 전 원시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생긴 시스템 오류 같은 겁니다. 하지만 팩트는 이겁니다. 지금은 맘모스를 사냥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. 그때나 먹히던 그 야성미와 공격성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성격 파탄일 뿐입니다. 정글에서는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말 안 통하는 이웃이자 최악의 연인일 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거친 매력에 가슴이 뛴다면 한 번쯤 차갑게 생각해보세요.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 유전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. 지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매력이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본능의 착각일 뿐입니다. 자, 이제 뇌의 구조도 받고 마음속 결핍도 받고 유전자 핑계까지 됐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참 제멋대로 사네? 하는 그 묘한 부러움. 학교 다닐 때 이런 커플 꼭 있죠. 전교 1등 모범생이 학교 담벼락 넘나드는 문제아랑 사귀는 거요. 드라마 단골 소재인데 이게 현실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납니다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단순히 반대 성향이라서 끌리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그림자 샤도우라고 불렀습니다. 자,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.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거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.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싫어도 양보해야 하고 사회가 정해준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살잖아요. 내 안에도 소리 지르고 싶고 제멋대로 굴고 싶은 욕망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걸 이성이라는 뚜껑으로 꾹꾹 눌러 담고 사는 거죠. 그런데 내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. 내가 참고 참았던 그 행동들을 보란듯이 저지르는 사람이 남들이 뭐라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화나면 소리도 지르고 아주 시원하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 처음엔 당황스럽죠. 사람이 뭐 저래? 싶다가도 어느 순간 묘한 쾌감이 듭니다. 마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그 짜릿함. 내가 못하는 일탈을 저 사람이 대신 해주니까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. 일종의 사이다 같은 존재랄까요?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쁜 남자, 나쁜 여자에게 치명적으로 끌립니다.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무례함을 자유로움이라고 착각하고 동경하는 거죠.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좀 자유로워질까?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.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. 그건 자유로운 영혼인 게 아니라 그냥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이기적인 겁니다.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건 사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억제되지 않은 본능을 부러워하는 것일 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. 차라리 여러분이 조금 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낫습니다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. 내 안에 억눌린 욕망을 내가 스스로 해소하면 신기하게도 저런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. 뭐야, 그냥 철이 없는 거였네? 하고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. 자, 이제 뇌과학부터 무의식까지 다 털어봤습니다.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.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, 혹시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취급을 당하나 싶은 그 찜찜함, 이번엔 마지막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찬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끼얹고 따뜻한 수건 건네드리겠습니다. 이 지독한 중독의 고리를 끊는 마지막 열쇠 바로 시작합니다.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. 우리가 그토록 목매던 그 치명적인 사랑의 실체, 사실은 뇌가 저지르는 아주 멍청한 착각, 심리학 용어로 귀인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롤러코스터 탈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잖아요. 그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뛰는 겁니까? 아니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뛰는 겁니까? 당연히 무서워서죠. 그런데 우리 뇌는 이 두근거림을 구분 못합니다. 심장이 뛰네? 나 저 사람 좋아하나 보다 하고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죠. 나쁜 남자, 나쁜 여자가 주는 그 불안감, 연락 안 될 때의 초조함, 그러다 연락 왔을 때의 안도감, 이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으면서 우리는 와,
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. 아니요. 그건 사랑의 열정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반응입니다.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걸 사랑의 세레나데로 듣고 계신 거라고요.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. 상대방이 기분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안 저랬을 텐데 하고 내 탓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. 상대가 이상한 건데 내가 부족한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. 여러분 기억하세요. 진짜 건강한 사랑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시몬스 침대입니다.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, 그게 진짜예요. 불안해서 심장이 뛰는 건 사랑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망가진 도파민 체계를 리셋해야 합니다. 다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지루한데? 라고 느낀다면 축하합니다. 그건 그 사람이 매력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평화로운 상태에 적응을 못해서 심심해하는 겁니다. 그 지루함을 안정감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진짜 어른의 연애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슬롯머신 앞에서 일어나세요. 동전 그만 넣으시고요. 불안함이 주는 짜릿함 대신 편안함이 주는 행복을 선택할 자격 당신에게는 충분히 있으니까요.